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교직하셨습니다. 현재는 황심소 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황심소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의 약자입니다.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 상담 사연을 받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건데요. 상담 사연은 제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일이 저에게 맞을까요? 그런 질문도 있고, 또 조직에서 지내면서 이 상사와의 갈등, 또 조직에 대한 불만, 그리고 앞으로 저희 미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 길을 찾아야 될까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조직과 인사라는 이 제목은 또 요즘에 시대의 하도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조직 내에서 사람들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갈등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괴리감을 생각을 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갈수록 뭔가 분화되고 더 그룹이 작아지고 개인화될 텐데, 조직이라는 거는 뭐랄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여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운운할 때부터는 이 조직 자체가 훨씬 이 분화가 심해지고 다양화되고, 또 그 속에서 각 개인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과 조직이라는 이슈 자체는 서로 상당히 이질적인 이슈를 다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셨다면, 이 시작은 상당히 저희 생각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 무엇이 조직과 인사관리에 있어서 또는 인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키워드를 생각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위키에 있는 내용을 그냥 딱 가져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고,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업화되는 사회다. 그리고 그 산업화에서 정보화된다고 하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사회, 그런 산업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시대를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이거는 사실 기술이 사회와 심지어 인간의 신체에도 내장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명 위에 구축되고 있다. 로봇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저게 IoT, 3D 인쇄 자율 차량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공학적인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실제로 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인간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아주 매크로한 영역과 마이크로한 영역, 이 두 가지를 뭔가 연결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이제 심리학자인 저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조직과 인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부터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 조직 속에 있는 인간은 가장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던 그것이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이 유기체적인 괴물에 의해서 조정되고 관리되고 움직여야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각자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는 그런 것을 가정할 것인가. 그러면 4차 혁명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1차, 2차, 3차 시대의 그 조직의 모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딜레마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직과 인사관리의 이슈는 진짜 중요한 이슈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분 저분들한테 여쭤봤어요. 특히
외국계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요즘에 조직에서 당신들이 컨설팅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그거를 디지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지털 리더십요? 지금 사실은 이 네트워크 된 상황이고 또 글로벌한 시대에서 또 각자의 행위가 어차피 각각 개별적으로 일어나지만은 다 연결돼 있을 때 그것이 전통적인 이 하이 포지션에서 커맨더를 하는 그런 리더십의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뭐 SNS든 이런 또는 여러 가지 공학적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사람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디지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전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 다른가요?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델,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리더십 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델이 있다면 마치 우리가 지동설, 천동설 이야기하는 그런 모델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개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 어떤 특정한 조직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각기 다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시는 조직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료들을 잘 도와줄 수 동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리더십이다.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동하는 리더십.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건지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갑자기 막 걱정되죠. 예,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이 조직이 생각하는 리더십하고 다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리더십 하면 조직에서 가장 높은 위치나 또는 그 다음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가지는 어떤 생각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리더십은 누구나 자기의 삶에 있어서 내가 조직 속에서 일할 때 나의 행동이나 생각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이 어쩌면 새롭게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해봐야 될 4차 산업혁명에서의 조직에서 나 자신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라는 이슈로 제기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 생활을 한다 또는 조직 생활을 한다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성실성. 모든 사람한테 중요해요. 네. 다른 분한테 물어보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물어보면, 그런데 제가 20년 이상 교수 생활을 하고, 제가 심리학을 올해 한 37년째 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난 특히 한 10년 동안은 내가 책에서 보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 인간이 살아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관계없는 그를 사람들한테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반성을 하고 지냈던 기간에 그동안 한 가지 딱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확히 알기만 한다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많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재밌게도 한국사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사고는 더욱더 사고 능력은 떨어지고 정답을 원하는 마음으로만 가기 때문에 사람이 나이를 들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생기가 있기보다는 조금씩 좀비가 되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를 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 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너무 뚜렷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저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젊은 시절에 똑똑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요 근래에 만나면 그분들이 뭐 아무리 높은 고위공직자에 있던 뭐 이 위치에 있어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친구가 게을러서 그 친구가 머리가 모자라서 그 친구의 환경이 나빠서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진짜 미스리스하다. 심지어는 그 친구들이 있는 조직 자체가 뭐 나쁜 조직 전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자기 삶 자체가 내가 있는 조직의 문제로 자기 문제를 다 투사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탓을 하는 이런 행동이 아주 뚜렷하게 인간들한테 나타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연결해 가지고 디지털 리더십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하도가 뭐냐 하면 그것이 인사관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전에 조직 속의 인간은 마치 장군이 이 병사들을 어떻게 포지션 시켜가지고 전투에 보내가지고 그 전투를 승리할 것인가의 생각의 개념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제가 인사관리 대신에 경력개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제는 위에서 하이 커맨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나의 위치나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조직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라고 하는 전혀 다른 퍼스펙티브로서 이 조직에서의 인사관리를 본다는 측면에서 경력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공무원 조직에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관심 있는 거 뭐니 해도 승진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뭔가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리더십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 지금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식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를 단어 그 자체로 열심히 배웠지만은 정작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막연하게 가지는 생각으로 지내왔다면 결국은 내 삶의 리더십조차도 내가 발휘하지 못한다면 내가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제가 속해 있는 조직하고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일부 있어요. 남들이 너무 좋은 조직이고 뭐 웬만큼 참 괜찮다라고 하는 조직이니까 그거를 불평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력 개발이라는 이슈.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적어도 15년 이상 20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고 또 그걸 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리더십 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경력 개발이라는 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조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글로벌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오늘은 글로벌 조직에서 뭐 서구 문화에 있는 조직 이런 것보다는 왜 한국 조직에서 지금 디지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여지는 리더십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개개인이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의 보통 경력 개발이라고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인사를 관리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공유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리더십 개발에서 개인의 경력 개발로 전환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쓰더라도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적어도 우리가 산업화 사회를 거치고 또 상당히
디지털 네트워크의 조직 속에서 운영이 된다고 할 때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나 다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조직도 상당히 공기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포지션, 나의 성진은 윗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는 일조차도 누군가에서 지시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군대에서 뭐 병사든 장교든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심리 상태라는 겁니다. 비록 나의 성진이 누군가에서 결정이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일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나만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의미를 찾아내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조직에서 내가 승진을 하든 어떤 다른 포지션을 가든 아니면 이 조직을 벗어나 가지고 1년 후 5년 후 어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조직이나 상황에 내가 있을 때 그것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고, 여러분의 경력 개발은 여러분 스스로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구분을 조직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날 보고 이 조직을 떠나라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조직이라는 물리적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나 자신이라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대비를 하면 빅터 프랑크라는 사람이 의미를 찾는다라는 책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그 사람은 이 2차 세계대전에 유태인 수용소에서 이 수용되었던 그 당시에 정신과 의사였어요. 나중에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극한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살아남는 사람과 그 상황에서 일찍 죽은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탐색을 했는데,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수용소에서 자기가 갇혀 있을 때 하더라도 간수는,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는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는 감시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간수는 감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머릿속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 좋아하는 생각, 자기가 원하는 생각,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에 아무리 혹독한 조건에도 살아남았고,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수용소에서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죽어나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조직이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비슷하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조직에 있는 분들을 상담을 할 때 이 물리적으로 아무리 멋진 공간에 빌딩에 있다 하더라도 거의 심리적 상황은 수용소에서 갇혀있는 재수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는 심리 상태로 지낸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대답도 하시면 안 돼요. 예. 재밌는 건요,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해서 저는 아주 편하게 지내실 줄 알았더니 사장님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시더라고. 회장님은 더 심해요. 특히 요즘같이 뭐 조금이라도 재벌 회장님이 뭐 한마디 하면 뭐 난리 나는 세상이면 이거는 더 심각한. 그래서 와,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는 자유롭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심리적인 수용소에서 재수로 살 수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 이런 변화된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이슈가 아닐까 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조직의 다양한 특성과 가치는 무엇인가? 변화된 조직 속의 우선순위와 가치는 무엇인가? 조직 속의 개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그죠?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에서는 나름대로 답을 참 많이 주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안 줘요. 큰일 났네.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왜 사세요? 그 질문을 어떻게 해? 그럴 때 그 질문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막막합니다. 막막하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막한 기분을 들게 하는 건 나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거의 안 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도 안 해요. 그리고 꼭 이런 질문을 학교 다닐 때 너 왜 사니? 이런 질문 들으면 그건 항상 야단 맞을 때 부모님도 간혹 가다가 자식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 왜 사냐? 뭐 이런 거. 그럴 때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왜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 대 얻어맞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질문을 안 하도록 학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넌 왜 사니? 강상민, 너는 왜 사니? 라고 할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저는 어떻게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심리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때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바뀌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만과 잘못된 거는 그 XX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대학교 생활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XX만 없어지면 진짜 이 나라는 지상낙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던 선배나 친구들은 항상 그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희한한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럴 때 어느 순간에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제가 심리학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저희들은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2학년이 되면서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나라가 잘 산다고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됐지만은 훨씬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있어 더 행복을 느끼고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는 더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마 대한민국의 통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어떻게 되죠?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아요. 결혼하는 건 어떨까요? 늦게 결혼하죠. 자살률은요? 노인 자살률 1위 뿐만 아니라요. 10대, 20대 자살률이요. 암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게 세계에서 최고로 높고, 이 젊은이들이 살 의욕이 없어가 결혼도 안 해. 이거는 기본적인 동물적인 본능도 행사를 안 해. 그 다음에 결혼해서 사는데 자식을 안 낳아. 이게 인간이 지금 사는 세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언급을 하는 것조차 이제는 그냥 이런 상황이 될 때 그걸 이제 저는 어떤 심리 상태에 우리는 있느냐 하면 좀비의 심리 상태에 있다 그래요. 좀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좀비 영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좀비는 이렇게 움직여요. 영화에서 보면 하고 움직여요. 근데 좀비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합니다. 좀비가 생각을 해요. 새로운 좀비 이론을 오늘 여기 발견합니다. 좀비는 죽은 시체예요. 심장은 뛰지 않아요. 살아있느냐? 좀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비는 움직여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면 진짜 개떼처럼 몰려요. 그리고 그냥 움직이거나 그냥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가만히 있거나 그러다가 소리가 있으면 거기로 몰려가요. 그리고 좀비는 인간을 뜯어먹는 거로 이제 영화에 나오죠. 좀비는 자기가 살아갈 에너지를 다른 살아있는 인간을 섞여가고 공격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질문 다시 돌아갔어요. 왜 사십니까? 하면
상당히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참 우리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좋은 상황에서 자기한테 그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럴 때 또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왜 태어나셨어요? 제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니다. 진짜 좀비에 가까워요. 좀비는 태어난 것과 사는 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누군가의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태어나셨군요. 그럼 누군가의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이 세상을 떠나도 별로 그렇게 아쉬울 게 없겠네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의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할 일이 있어.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오늘도 나는 열심히 걷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될 때 우리 삶 자체가 상당히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많아. 죽자. 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지배적인 기운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쩌면 상당히 이 조직에서 우선순위와 지향하는 가치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또 되어야 합니다. 라는 질문을 여러분은 던져야 되는 그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디지털 리더십이라고 할 때 조직이 어떻게 그 구성원들을 관리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또 어떤 조직에서는요. 그래서 조직의 가치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거 가지고 또 일반 기업에서는 난리를 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장난 아닙니다. 조직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조직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채로 각자 도생하는 그 심리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마음만 들고 거기에서는 그냥 남들에게 있어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만 보이고 내가 그냥 이 시간을 잘 보내기만 하게 되고 언제까지 붙어 있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서 공무원이 되고 싶으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아주 난리를 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이제 조직 속에서의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저는 경력 개발 플러스 각자의 마음인데 전통적으로 인사 관리라고 이야기해서 그 인사 관리는 분명히 21세기든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는 시대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아마 여러분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각자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각자 하는 업무에 있어서 평가, 실적 그런 걸 어떻게 스스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러면 자기 업무 평가, 업적 평가 하게 되면 그거는 다 지가 잘한다고 그러지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첫째 있는 것이 경력 개발이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좀비가 된 상태로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내는 상태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이것을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고 내가 이 조직에서 처음 시작할 때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이 조직에서 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개개인이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상담을 사실은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알게 되는 거는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가져왔던 그 문제가 자기 삶에 있어 실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기가 문제가 뭔지조차도 몰랐고 문제 자체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자기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또 알게 돼요. 진짜 문제를 알게 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누가 찾을까요? 본인이 찾아요. 놀랍게도. 아니 그러면 제가 이게 문제였네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삽질을 했네요.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지냈다고요? 지난 15년 동안 저 삶이 이랬다고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랬죠? 네. 거의 반복적인 행동이 2, 3년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3번 반복되니까 10년이 그냥 지나가고 그럴 때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럴 때 본인이 힘들었던 문제가 뭔지를 찾아가고 심지어는 조직에서 또 부하 직원과 또는 위에 대표와의 갈등을 겪는 임원분도 찾아와가지고 왜 자기가 조직을 2번째, 3번째 겪었는데 왜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막연히 이래야 된다라고 믿는 정답과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 과거의 인사관리나 경력개발이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인식을 하기 시작할 때 자기의 경력개발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집단 상담을 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 워밍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내일 2부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너의 1년 또는 3년 정도의 커리어에 대한 리뷰를 하고 그런 거를 이 조직은 해주죠, 그죠? 특히 상사나 뭐 다른 전문가가 평가 시기에 잠깐 네. 직업과 관련된 나의 커리어와 관련된 조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욕망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로 변환될 것인가에 대해서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그리고 당신은 그 일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여러분 개인 고유의 특성이 이런 조직 환경에서 상호작용해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경력 개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만들어졌는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MRI처럼 쫙 스캔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해 주십시오. 그거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 공표를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경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6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모범 사원형, 그 다음에 취미 직장인, 그 다음 능력 직장인, 그 다음에 이제 회사 탈출형, 열렬 직장인은 직장에 충성하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맞춤형,